그를 처음 만난 건 친구 결혼식 피로연이었습니다. 이센 리갱 일실 2000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드는 계절. 그는 신랑 측 친구였고 저는 신부 측 친구였습니다. 부케를 받은 건 저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라고. 그때 그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부케 받으신 분이시죠? 축하드려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다음 날 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3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아껴줬습니다. 기념일마다 꽃을 사왔습니다. 아플 때 죽을 끓여다 줬습니다. 부모님께도 인사드렸습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놓치지 말라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프로포즈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반지를 내밀며 그래가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좋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드레스도 맞췄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 그 애가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알아보자고요. 전세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서로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통장을 공개하자고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만든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약속 날짜를 정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설렜습니다. 이제 진짜 결혼 준비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가구를 사고 함께 살 집을 꾸미는 상상을 했습니다. 자회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볼까? 그가 먼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의 화면에는 여러 계좌가 보였습니다. 저축 계좌, 월급 계좌, 투자 계좌. 숫자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축 계좌에 800만 원, 월급 계좌에 100만 원, 투자 계좌에 500만 원, 총 2,500만 원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5년을 일한 사람의 통장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야?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최근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좀 썼다고요? 차도 바꾸고 여행도 다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바꿨다고요? 작년에 새로 뽑은 외제차가 떠올랐습니다. 여행도 다녔다고요? 해외여행을 몇 번이나 갔는지 기억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좋아했습니다.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 저축 대신 쓴 돈이었습니다. 대출은?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자동차 할부 2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카드빚 2천만 원, 총 6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축 2,500만 원의 빚 6천만 원, 마이너스 4,9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파마라면 네가 싫어할까 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년 동안 그는 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 선물. 저는 그게 그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빚이었습니다. 허세였습니다.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그러면 신혼집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많이 모았으니까 내 돈으로 전세 계약하고 나는 월급으로 생활비 내면 되지 않겠냐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돈으로 전세를 계약하라고요? 그리고 그는 생활비만 낸다고요? 그제야 모든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의 연애, 프로포즈, 결혼 준비. 이 모든 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재정적 탈출구였던 겁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혼자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와의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데이트할 때 항상 제 카드로 계산하자고 했던 거. 선물은 거창했지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선 늘 피했던 것. 결혼 이야기할 때마다 신혼집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것.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앞으로 열심히 모으겠다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만 보고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는 들으면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 이용당한 거야. 폐그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3년 동안 너한테 투자한 거야. 결혼하면 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저축을 사랑한 거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사랑한 거였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들을 원했던 거였습니다. 청첩장은 어떻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청첩장. 이미 돌린 청첩장, 예약해둔 웨딩홀, 맞춰둔 드레스.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 달 뒤면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대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걸 취소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프로포즈 받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바꾸겠다고, 빚도 갚겠다고.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나는 너를 사랑했어. 이그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 통장을 사랑한 거야.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진심이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혼집을 내 돈으로 하고 너는 생활비만 내겠다고 했지. 그게 사랑이야? 그건 계산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가 프로포즈하며 끼워준 그 반지였습니다. 결혼 못해. 제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3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청첩장을 돌린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결혼이 취소됐다고요. 부끄러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결혼보다 취소된 결혼이 나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픕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통장을 본 그날
결혼이 아니라 계산이 보였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건 투자였고, 프로포즈는 계약서였습니다. 결혼 전에 통장을 꼭 보세요.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3년은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평생보다는 짧습니다.